네, 반갑습니다. 부동산맥TV의 이동규입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2020년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2020년도에만 너무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요, 상승과 하락의 이분법적인 정답을 내기보다는 어떤 흐름상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각자 전략에 맞게 잘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매물이 나올 때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란스러울 거다라고 기재를 했는데, 급매물은 물론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급매물이 나올 때요, 혼란스러운 이유가 딱 두 가지죠. 첫 번째가 하락을 알리는 급매물인지, 아니면 단지 시장에서의 순환되는 숨고르기의 급매물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순환되는 숨고르기의 급매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게 왜냐면 시장 상승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이 총 한 약 109만호 중에 지금 매물 한번 보십시오. 매물 계속해서 더 줄고 있어요. 4만호가 채 덜 됩니다. 실제 시장에 나온 매물들이. 그리고 전세가가 이렇게 매매가보다 더 무섭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하락을 알리는 신호탄인가 라고 봤을 때는 보기가 좀 어렵고, 순환되는 숨고르기의 급매물이 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매물이 나올 때요, 여기 이 시기에 맞게 언론이나 뉴스 자료들이 굉장히 시끄러운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4월에서 6월에 한번 보십시오. 개포주공이나 반포주공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아파트들이 만약 무너져 버린다면 대한민국 부동산은 거의 쓰나미처럼 무너져 버릴 거야, 이런 그 대표적인 부동산을 잡아서 혼란스러운 기사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 그리고 스터디가 되신 분들, 현장을 좀 돌아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기사들이야 라고 구분을 하실 거지만, 지방에 있거나 지금 현재 뭐 시기상으로 이렇게 현장을 나가시기가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마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장난에 불과했구나, 이런 정도의 시끄러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런 급매물이 만약 나온다면 이전의 급매의 시기보다는 당연히 가격이 저렴할 수는 없고, 만약에 급매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올해 추석이 끝나고 연말쯤에 가서 10월이나 12월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내년 2021년도에 넘어가면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던 시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급매물이 나온다라고 해도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20년도에 대한 급매물에 대한 시기만 제가 기재를 했고요. 장기보육 특별공제가요, 이 장특공이 올해 2020년도까지, 2020년도에는 2년 거주에 10년 보유만 했다면 장기보육 특별공제를 거의 맥시멈으로 채울 수가 있었어요. 2021년도로 넘어가서는 2년 거주가 아닙니다. 10년 거주로 바뀌고 10년 보유로 바뀌기 때문에, 이미 2020년도에 이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팔기 싫어도 팔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급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시기가 10월에서 12월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유를 하냐 아니면 매수를 하냐, 매도에 따라서 같은 물건이라도 답변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 전략에 맞게 잘 참고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 전세시장의 물량의 가뭄 그리고 전세가 폭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미 임대차 3법이 나오고, 그리고 제로금리나 현재 청약을 대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게 임대차 3법이 기름을 끼얹었죠. 매매가가 오르는 것보다 전세가가 더 무섭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의 매물이 더 급감을 하고 있고, 올해 2020년도 하반기에 가서 헬리오시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같은 평수의 같은 단지인데 전세가가 5억 원 이상이 차이 납니다. 5억 원 이상이. 그러니까 올해 연말쯤에 가서 이 전세의 재계약 시간이 돌아올 때쯤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소송건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올 겁니다. 굉장히. 2021년도로 넘어가서는 어디가 있어요? 또 강동이나 고덕 쪽에서 전세가에 대한 그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소송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긴 합니다만은 전세가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가서, 이 양극화의 온도 차이가 더 극심하게 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양극화가 뭐 어쩔 수 없이 심화되는 거는 뭐 날이 가면 갈수록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은, 아마 좀 극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서울과 수도권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서울은 규제 지역이었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일부가 비규제 지역이었습니다. 경기 수도권으로 이제 풍선효과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번 6.27 대책에서 수도권도 규제지역으로 묶겠다라고 해서 거의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잖아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수도권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다시 회귀를 하죠? 서울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고, 서울과 수도권의 온도 차이가 좀 극심하게 날 것이고, 이게 서울과 수도권 뿐만이 아니라요, 서울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는 거의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최대한 내 주택에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으로 인한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지역이 아니라
아니라 어떤 물건이나 상품에 대해서도 풍선 효과나 아니면 어떤 악영향이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제 패닉 바잉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30대 내에서도 양극화가 극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양극화가 사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라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성장 가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화에 소속을 다지고 있다, 아니면 경제 성장에 어떤 활발이 일어나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도 차이가 좀 극심하게 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투자자 시장이 거의 다 끝물로 가고 난 이후에는요, 실수요자 시장으로 많이 전환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아파트를 보유하기만 했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전부 다 올랐잖아요. 이제는 분명히 하락기로 찾아올 거예요. 최저점이 어디고 최고점이 어딘지는 모릅니다만은 최대한 근접하게 왔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떤 상승으로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더 무섭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블루오션이 아니라 이제는 레드오션에 대한 시장으로 많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재건축을 투자했다라고 볼게요. 투자자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 투자자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기가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방어력이 있냐라고 퀘스천 마크를 던졌을 때 사실 방어력은 좀 약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략을 짤 때요, 투자자 시장이 거의 다 메마르고 나서 실수요자 시장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신축이나 준신축을 많이 선호하게 되죠. 근데 이런 신축이나 준신축 중에서 아직 10억 미만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 상승을 위한, 그러니까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한 부동산 투자보다는 내 자산을 방어하겠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급 부족의 결과를 혹독하게 치룰 겁니다. 8사 공급 대책이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나왔죠. 그동안에 뭐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서울 내에 공급해야 된다 노래를 부르다가 결국은 공급을 해줄게 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보편적인 가격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골든타임은 지났어요. 공급은 정치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입주는 정책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정치를 잘하면 임기 내에는 어떻게 보면 인기를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정책을 잘했을 때는 이게 임기가 끝난 이후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고, 지금 현재 공급 부족의 문제가요, 늦은 정책 대응이 이 부작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차후에 이렇게 갑자기 공급 물량이 터져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만약 하락기라고 한다면 이 공급의 늦은 대책이 부작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때 가서 또 이제 이번 정부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잡혔다 뭐 이렇게 말장난 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부작용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 최고점이 언제까지일까요? 지금 아파트를 사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정답은 저도 몰라요. 2022년도 상반기나 2023년도 하반기 이전에는 최고점이 어딘지는 몰라도 최고점이 이때 이전에는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8사 공급 대책이 나왔고 3기 신도시도 나왔고 여러가지 공급에 대한 대책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줄이는 건 한순간에 줄일 수 있습니다만은 공급을 늘리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적어도 7, 8년은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2021년도부터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 서울시 내에 거의 그냥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공급이 아니라 입주죠. 입주입니다. 그러니까 입주가 거의 씨가 마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주가 지금 8사 공급 대책이 나오고 3기 신도시 여러가지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실제로 입주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의 입주에 대한 이 가뭄과 이게 실제로 입주까지 다가올 때까지의 시기에 여기 이 공백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공백기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백기를 채워줄 수 있는 대체제가 있냐? 대체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2022년도 하반기나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최고점이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하셔서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정신이 멀쩡한 사람도, 멘탈이 멀쩡한 사람도, 그리고 멘탈이 강한 사람도 이성을 잃을 만큼 멘탈이 흔들려서 나오는 얘기들도 많고 더 많이 나올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많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얘기들도 많을 겁니다. 굉장히 짧게 그리고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큰 줄기를 토대로 조금 더 참고를 하셔서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